한서영 아사, 건방져졌어. 아닙니다, 최 중사님. 뭐, 지금 반항하는 거야? 사과로 끝날 일 아니지? 중사님, 이건 규정에도 없는 닥쳐. 유정은 내가 정하는 거야. 최 중사가 이발기를 켜며 서영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박정호 상병이 막아서려 했지만 거칠게 밀쳐졌어요. 윙! 소리와 함께 서영의 양쪽 눈썹이 모두 깎여나갔습니다. 병사들의 웃음, 카메라 셔터. 거울 속 서영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별 2개를 단 소장이었다는 사실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구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경자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부대의 추악한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여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 훈련소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된 훈련은 이미 3시간째 계속되고 있었고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신임 하사 한서영은 땀범벅이 된 군복을 입고 수통에 미지근한 물을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물은 이미 뜨거워져서 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목이 말랐어요. 휴식. 훈련병들은 그늘 하나 없는 훈련장 한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서영은 헬멧을 벗고 젖은 머리카락을 훑어 올렸어요. 21살 대학을 휴학하고 입대한 서영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특히 여군이라는 이유로 받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사님, 물 좀 더 드릴까요? 박정호 상병이 조용히 다가와 자신의 수통을 건넸습니다. 23살의 박정호 상병은 같은 소대에서 몇 안 되는 친절한 상병이었어요. 서영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물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박정호 상병. 박정호 상병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한서영 하사님, 여기선 별일 아닌 게 사람을 무너뜨려요. 조심하셔야 해요.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서영은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최 중사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눈빛은 뜨거운 햇살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오후 서영은 더위에 지쳐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선풍기 하나로만 버티는 생활관은 찜통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모두 축 늘어져 있었고 말을 걸 기운조차 없어 보였어요. 한서영 하사님. 김상병의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22살의 김상병은 같은 기수지만 먼저 들어온 탓에 서영을 부를 때 존댓말을 썼지만 어딘가 비꼬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어요. 서영은 벌떡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왜 그래, 김상병? 아, 하사님이시니까 당연히 편히 쉬고 계셔야겠죠. 그런데 물이 떨어져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물 좀 떠다 주실 수 있으세요? 김상병의 말투에는 묘한 도전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의도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불편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알겠어. 가져다 줄게. 서영은 묵묵히 일어나 물통을 들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박정호 상병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별일 아닌 게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서영은 아직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으면서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들었어요. 여군 하사 하나 들어왔던데 어때? 뭐가 어떨 게 있어? 귀찮기만 하지.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민감하잖아. 민감하긴 뭐가 민감해. 군기만 제대로 잡으면 돼.
서영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물통을 들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 모든 병사들이 생활관에 정렬해 서 있었습니다. 최 중사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더니 한 명씩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서영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유독 오랫동안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한서영 하사, 군복 정리 상태는 양호하고, 머리가 좀 길지 않나? 서영은 당황했습니다. 입대 전에 미리 짧게 자르고 왔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최 중사님, 규정에 맞게 잘랐습니다. 규정이라. 규정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야. 한서영 하사. 여기는 군대라고. 최 중사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최 중사님.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각자 자리로 돌아갔을 때 서영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박정호 상병이 건넨 경고의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에 무거운 돌덩이가 놓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서영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 생활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미묘한 긴장감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선풍기 소리와 함께 동료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영의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상 나팔 소리에 서영은 깜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해 눈이 무거웠지만 군대에서는 개인적인 컨디션 따위는 상관없었어요. 다른 병사들과 함께 세면장으로 향하는 서영의 발걸음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한서영 하사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박정호 상병이 양치질을 하면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영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박정호 상병. 아직 적응이 안 됐을 뿐이야.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말과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특히 눈 밑에 진한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어요. 서영은 찬물로 몇 번 더 얼굴을 씻었지만 피로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날씨였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체력 단련을 하는 동안 서영은 계속해서 시선을 느꼈습니다. 최 중사와 김상병이 유독 자신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서영 하사, 동작이 너무 느려.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나? 최 중사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영은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왜 자신만 지적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중사님.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오후 서영은 젖은 앞머리가 눈을 가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잠깐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하려던 순간 김상병이 다가왔어요. 어머, 한서영 하사님께서 거울을 보고 계시네요? 김상병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영에게 몰렸어요. 서영은 당황하며 거울에서 손을 뗐습니다. 시야가 가려서 정리한 거야, 김상병.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여군이면 좀 더 여자답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거울만 들여다보시면. 김상병의 말은 점점 더 도발적이 되어갔습니다. 서영은 참으려고 했지만 기분이 상했어요. 그때 최 중사가 생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상병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최 중사님, 한서영 하사님께서 거울을 보고 계셨습니다. 최 중사는 서영을 바라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서영 하사, 여자답지도 못한 게 군 생활 제대로 하겠어? 그 말은 서영의 가슴을 칼날처럼 베었습니다. 여자답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왜 자신이 여자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영은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최 중사님. 주의라. 입으로만 하는 소리지. 여기는 화장실이 아니야. 한서영 하사. 최 중사의 말에 몇몇 병사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모욕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계급사회인 군대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최 중사님. 그날 저녁 서영은 혼자 복도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음이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한서영 하사님. 박정호 상병이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박정호 상병. 하사님이 괜찮은지 제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정호 상병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괜찮지 않아. 뭔가 이상해. 나만 계속 트집을 잡는 것 같아. 박정호 상병은 잠시 말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하사님,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여기선 별일 아닌 게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응, 기억해. 최 중사님과 김상병이. 좀 그래요. 특히 여군에 대해서는 편견이 심하거든요. 조심하셔야 해요. 서영은 박정호 상병의 말을 듣고 나서야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은 최대한 조용히 지내세요. 빌미를 주지 마시고요. 하지만 서영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숨어서 지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생활관에서 최 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서영 하사, 뭐하고 있어? 들어와. 서영은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박정호 상병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생활관으로 들어간 서영에게 최 중사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단정하게 해. 특히 머리 정리 말이야. 여군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알겠습니다. 최 중사님. 그날 밤 서영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곳인지 몰랐어요.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차별과 모욕이 계속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박정호 상병의 경고가 있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서영에 대한 트집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최 중사는 서영의 군복 상태를 유독 꼼꼼히 점검했고 김상병은 사소한 일에도 비꼬는 말을 던졌어요. 서영은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오후였어요.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서영은 땀으로 범벅이 된 앞머리가 눈을 가려 매우 불편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로 지쳐서 각자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서영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후 작은 손거울을 꺼내 젖은 앞머리를 살짝 정리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다음 훈련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최대한 빠르고 조용히 하려고 했지만 김상병의 예리한 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머어머, 한서영 하사님께서 또 거울질을 하고 계시네요. 김상병의 목소리가 생활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서영에게 집중되었어요. 서영은 당황하며 거울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야가 가려서 정리한 거야.
김상병. 아이고, 변명도 참 그럴듯하시네요. 그런데 하사님, 여군이면 좀 더 여자답게 행동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거울만 들여다보시면 다른 병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김상병의 말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에는 독이 가득했습니다. 서영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머리를 정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여자답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최 중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생활관에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챈 그는 김상병을 바라봤습니다. 김상병, 무슨 일이야? 최 중사님, 한서영 하사님께서 훈련 직후에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최 중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서영을 천천히 바라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영 하사, 여기가 미용실인 줄 아나? 거울질은 화장실에서 해. 최 중사님, 단순히 시야 확보를 위해서. 시야 확보? 핑계도 그럴듯하게 되네. 여자답지도 못하면서 꾸미기는 좋아하고. 최 중사의 말에 생활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여자답지 못하다는 말과 꾸미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틀렸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최 중사님. 죄송하다고?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 없어. 여기는 군대야, 한서영 하사. 군기가 빠진 행동은 교육이 필요해. 최 중사가 갑자기 옆 사물함에서 이발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한서영 하사. 최 중사님 무슨. 일어나라고 했어. 교육이다. 서영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중사는 의자를 하나 가져와 서영 앞에 놓았어요. 앉아. 최 중사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앉으라고 했어. 최 중사의 고함에 서영은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정호 상병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봤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눈썹도 단정하게 해야지. 여군이면 더욱 깔끔해야 해. 최 중사가 이발기를 켜자 윙윙거리는 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영은 온몸이 굳어졌어요. 최 중사님, 규정에 눈썹 관련 내용은 없는데요. 규정? 규정만 따지면 군 생활이 되나? 여기는 교육 차원이야. 김상병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하사님, 군기가 많이 빠지셨네요. 좀 시범을 보여드려야겠어요. 서영은 일어나려 했지만 최 중사가 어깨를 눌러 앉혔습니다. 이발기가 서영의 왼쪽 눈썹에 다가왔어요. 가만히 있어, 한서영 하사. 금방 끝나. 이발기가 눈썹을 스치는 순간 서영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왼쪽 눈썹이 반쯤 깎여나가자 김상병과 몇몇 병사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박정호 상병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최 중사님,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최 중사는 박정호 상병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정호 상병, 내가 나설 일이야? 교육에 방해되니까 물러서. 하지만 물러서라고 했어. 최 중사가 박정호 상병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박정호 상병은 벽에 부딪히며 주저앉았어요. 서영은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참담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반쯤 깎인 왼쪽 눈썹은 우스꽝스러워 보였고 주변의 웃음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어요. 이제 좀 깔끔해졌네. 다음부터는 스스로 관리하도록 해. 한서영 하사. 최 중사는 이발기를 끄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최 중사님.
그날 밤 서영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절망은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현실이었어요. 눈썹이 깎인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서영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반쯤 깎인 왼쪽 눈썹은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의 굴욕을 떠올리게 했어요. 더 큰 문제는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그저 모른 척했어요. 아침 점호 시간 서영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최 중사가 한 명씩 점검을 하며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행히 그날은 별다른 지적 없이 점호가 끝났지만 불안감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점심시간 서영은 혼자 구석진 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먹었지만 눈썹 사건 이후로는 피하게 되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한서영 하사님, 박정호 상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 전 최 중사에게 밀려 생긴 멍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박정호 상병, 괜찮아? 저야 괜찮습니다. 하사님은 어떠세요? 서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다시피야. 눈썹이 자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박정호 상병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사님, 이 일을 상부에 보고하는 게 어떨까요?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입니다. 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누가 믿겠어? 교육이라고 하면 그만이야.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요. 몇몇 병사들이 영상도 찍었고, 그때 서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이 찍혔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영상이 있다고? 네, 김상병이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다른 병사 몇 명도 봤어요. 서영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굴욕스러운 모습이 영상으로 남았다는 것이 끔찍했어요. 그럼 더욱 문제 제기하기 힘들어졌네. 그 영상이 퍼지면 박정호 상병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사님. 제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박정호 상병. 내가 나서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날 오후 서영은 소대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평소라면 최 중사를 통해 전달받을 일인데 직접 호출을 받다니. 불안한 마음으로 소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이상민 소대장은 30 중반의 젊은 장교였습니다. 평소에는 병사들과 거리감을 두고 지냈지만 오늘은 왠지 표정이 진지했어요. 한서영 하사 앉아. 서영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근에 생활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상민 소대장의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소대장님. 정말? 눈썹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서영은 손으로 무의식적으로 왼쪽 눈썹을 만졌습니다. 제가 실수로 다친 겁니다. 이상민 소대장은 서영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한서영 하사,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아닙니다, 소대장님. 이상민 소대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윗선에서 문의가 들어왔어. 생활관에서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거든. 정말 아무 일 없었나? 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서영은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소대장님. 이상민 소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앞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보고하도록 해. 알겠나?
네, 소대장님. 소대장실을 나서면서 서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신고를 해줬지만 자신이 직접 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말하기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저녁 시간 최 중사가 생활관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한서영 하사 나와. 서영은 최 중사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최 중사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소대장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최 중사님. 그래. 그럼 다행이네. 앞으로도 입 단단히 다물고 있어. 괜한 소리 하면 너만 손해야. 최 중사의 협박에 서영은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이상한 소리 하면 바로 알려. 알겠나? 네, 최 중사님. 그날 밤 서영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도우려 했지만 결국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최 중사의 표정을 보니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박정호 상병도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며칠 전 최 중사에게 당한 후로는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영은 그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아래 계급이 위에 맞서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서영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더 큰 굴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소대장과의 면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생활관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최 중사는 평소보다 더 예민해졌고 서영에 대한 감시의 눈길도 강해졌어요. 마치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구실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오후였어요. 체력 단련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모든 병사들은 땀범벅이 되어 지쳐 있었습니다. 서영 역시 마찬가지였죠. 젖은 군복을 갈아입으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오늘 훈련 어떻게 생각해? 한서영 하사? 김상병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서영은 경계심을 가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소와 같았어, 김상병. 그래요? 그런데 하사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던데. 혹시 뭔가 불만이 있으신 건 아니죠? 김상병의 질문은 분명 함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불만은 없어. 단지 더워서 그런 것뿐이야.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군대에서는 표정 관리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때 최 중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생활관에 들어왔습니다. 김상병은 재빨리 최 중사에게 다가갔어요. 최 중사님, 한서영 하사님께서 훈련에 대해 불만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영은 깜짝 놀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최 중사님. 최 중사는 서영을 차갑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서영 하사, 요즘 태도가 많이 불량해졌어. 소대장님과 면담한 후로 더 건방져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최 중사님.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여기서 불만이나 토로하고. 정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나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최 중사에게는 이것이 반항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아닙니다, 최 중사님. 단지 뭐,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야? 최 중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생활관 안의 모든 병사들이 긴장한 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최 중사님. 죄송하다고?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 없어.
또 교육이 필요하겠네. 최 중사가 다시 사물함에서 이발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난번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최 중사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했다고? 내가 모르면 내가 가르쳐 주지. 앉아. 최 중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박정호 상병이 다시 나섰습니다. 지난번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영을 보호하려 했어요. 박정호 상병, 너도 교육받고 싶어? 최 중사의 협박에 박정호 상병은 주저했지만 서영을 바라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최 중사님, 이건 정당한 교육이 아닙니다. 규정에도 없는 일이고. 규정? 또 규정 타령이네. 여기서 규정은 내가 정하는 거야. 최 중사는 박정호 상병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밀어서 박정호 상병이 바닥에 넘어졌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마. 한서영 하사, 어서 앉아. 서영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중사는 이발기를 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난번에는 한쪽만 했으니까 오늘은 균형을 맞춰줘야지. 이발기가 서영의 오른쪽 눈썹에 다가왔습니다. 서영은 눈을 감고 절망감에 빠졌어요. 가만히 있어. 한서영 하사. 금방 끝나. 오른쪽 눈썹이 깎여나가자 이번에는 최 중사가 더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왼쪽 눈썹의 남은 부분까지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깔끔해졌네. 김상병과 몇몇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병사들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서영은 거울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양쪽 눈썹이 모두 사라진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휴대폰 카메라 소리가 들리는데 최 중사가 주변을 둘러보자 병사들은 재빨리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기념품이라고 생각해. 한서영 하사.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고.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중사님. 그날 밤 서영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눈썹이 완전히 사라진 자신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더 큰 충격은 이 모든 것이 영상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정호 상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사님, 박정호 상병, 고마워. 내가 또 나서줘서 미안해요. 제가 더 강하게 막지 못해서.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상황 자체가 잘못된 거야. 박정호 상병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사님, 사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뭐? 입대 초기에 실수를 했는데 최 중사님이 영창에 보냈어요. 그때 기록이 남아서 지금도 약점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서영은 박정호 상병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서야 왜 그가 최 중사 앞에서 위축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거구나. 죄송해요, 하사님. 정말 미안해요. 서영은 박정호 상병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하지만 서영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는 이 상황을 알아야 했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서영은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겠다고. 양쪽 눈썹이 모두 깎인 채로 맞이한 새벽은 유독 길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서영은 밤새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기상 나팔이 울리고 다른 병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서영은 이미 세면장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낯설었어요. 눈썹이 없는 얼굴은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한서영 하사님, 박정호 상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박정호 상병, 일찍 일어났네. 하사님도 못 주무셨죠? 어젯밤에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랬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영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 서영은 평소보다 더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최 중사가 점검을 하며 다가왔을 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한서영 하사, 어제 교육 효과가 있었나 보네. 표정이 좀 더 진지해졌어. 네, 최 중사님. 최 중사는 서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군인다워 보이는군. 앞으로도 이렇게 단정하게 해. 알겠습니다, 최 중사님. 하지만 서영의 대답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굴복이 아닌 다른 감정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점심시간, 서영은 평소와 달리 부대 내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군 내부 익명 민원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전화기 앞에 서자 망설임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혹시 더 큰 보복을 당하는 건 아닐까? 그때 김상병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한서영 하사님, 무슨 일로 전화기 앞에 서 계세요? 서영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그냥 집에 안부 전화하려고.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하사님, 어제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혹시 누군가한테 이상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김상병의 말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말이야, 김상병. 그럴 리 없지. 다행이네요. 그런 일은 부대 내에서 해결하는 게 좋잖아요. 김상병이 가고 난 후 서영은 전화기 앞에서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영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밤 12시 생활관이 조용해졌을 때 서영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복도로 나갔어요. 하지만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가던 중 최 중사와 마주쳤습니다. 한서영 하사,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서영은 당황했지만 재빨리 핑계를 댔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길입니다. 최 중사님. 화장실? 화장실은 반대편인데? 최 중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영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행동이 수상하더니 혹시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최 중사님. 최 중사는 서영을 한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영 하사,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행동하지 마. 여기서 일어난 일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네, 최 중사님. 그리고 혹시 누군가한테 이상한 말하면 그때는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최 중사의 협박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서영은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더욱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날 오후 서영은 다시 기회를 엿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다행히 전화기 앞에 아무도 없었고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군 내부 민원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신고를 하려던 서영은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명 신고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어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서영은 용기를 내어 실명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했어요. 저는 한주연 소장님의 딸 한서영 하사입니다. 그 순간 서영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모든 후배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신고서를 전송한 후 서영은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변화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박정호 상병이 서영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하사님, 오늘은 좀 다르게 보이세요. 뭐가 달라? 뭔가 결심한 것 같은 표정이에요. 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정호 상병,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 미소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체념이 아닌 희망이었어요. 서영이 실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서영은 언제 변화가 시작될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 중사와 김상병은 여전히 서영을 감시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훈련이 한창 진행 중일 때였어요. 갑자기 부대 정문 쪽에서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일렬로 부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차량들은 모두 공식적인 번호판을 달고 있었고 호위 차량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뭐지? 저 차들. 검은색 SUV 행렬이면 혹시 국방부?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훈련을 지휘하던 최중사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첫 번째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두 번째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분이 설마. 박정호 상병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영은 멀리서 그 여성을 바라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였습니다. 한주연 소장님, 국방부 여군 정책실장이었어요. 부대장이 급히 달려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국방부 여군 정책실장님, 어떻게 오셨는지. 한주연 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긴급 감찰이 있겠습니다. 즉시 관련자들을 소집하십시오. 관련자라고 하시면 한서영 하사와 관련된 모든 인원입니다. 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주연 소장은 이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생활관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훈련이 급히 중단되고 모든 병사들이 생활관으로 집합했습니다. 서영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이동하면서도 엄마의 모습을 계속 바라봤어요. 한주연 소장은 딸을 발견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공적인 모드였어요. 생활관에 도착한 한주연 소장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서영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어요. 눈썹이 완전히 사라진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모든 병사는 정렬하십시오. 생활관 안에 모든 병사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최 중사와 김상병도 함께 서 있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어요. 한주연 소장은 가져온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여군 정책실장 한주연 소장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심각한 가혹행위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생활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이곳에서 여군에 대한 모욕적 행위와 신체 가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 영상까지 존재한다고 되어 있네요. 김상병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 때문이었어요. 최 중사, 김상병, 앞으로 나오십시오. 두 사람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한서영 하사에게 특별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최 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정당한 교육 차원이었습니다. 소장님. 정당한 교육이라고 하셨나요? 눈썹을 강제로 깎는 것이 정당한 교육입니까? 군기 확립을 위해 신체 가해를 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주연 소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그냥 단정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그럼 김상병, 당신은 어떻습니까? 영상을 촬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상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박정호 상병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정호 상병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최 중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박정호 상병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최 중사님이 한서영 하사님의 눈썹을 2번에 걸쳐 강제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김상병이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박정호 상병, 최 중사가 고함을 질렀지만 한주연 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박정호 상병. 첫 번째는 일주일 전이었고 두 번째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한서영 하사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여군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박정호 상병의 증언이 끝나자 다른 몇몇 병사들도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주연 소장은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한서영 하사, 이 증언이 사실입니까? 서영은 엄마를 바라보며 똑똑히 대답했습니다. 네, 소장님.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순간 한주연 소장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함을 되찾았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여군의 존엄성을 모독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 중사와 김상병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즉시 조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대기하십시오. 한주연 소장은 서영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서영 하사.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 말에는 엄마로서의 사랑과 군인으로서의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서영은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주연 소장이 주도한 감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국방부 조사팀이 도착한 후 이틀 동안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았고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들도 확보했어요. 김상병이 촬영한 영상은 물론 다른 병사들이 몰래 찍은 영상들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최 중사와 김상병의 행위는 정당한 교육이 아니라 명백한 가혹행위였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조직적으로 은폐되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대장과 중대장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했어요. 셋째 날 오후 감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강당에 모였고 한주연 소장이 직접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번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주연 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 중사와 김상병은 한서영 하사에 대해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군인의 기본 소양을 벗어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따라서 최 중사는 즉시 보직 해임되며 군사법원에 송치됩니다. 김상병 역시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 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상병은 이미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또한 이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것입니다. 소대장과 중대장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주연 소장은 모든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정군의 새로운 지침이 시행됩니다. 외모나 성별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모욕과 차별은 즉시 신고되어야 하며 은폐를 시도하는 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박정호 상병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십시오. 박정호 상병. 앞으로 이런 일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주연 소장은 박정호 상병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침묵은 공범입니다. 용기 있게 나서서 동료를 보호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박정호 상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그의 말에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한주연 소장은 서영과 단둘이 면담을 했습니다. 부대 내 상담실에서 마주 앉은 모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서영아. 한주연 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어서 그인지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엄마.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뎠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 같았어요. 많이 힘들었지? 한주연 소장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응, 정말 힘들었어.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컸어. 미안해, 서영아. 엄마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 내가 신고하지 않았으면 엄마도 몰랐을 거야.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었어. 한주연 소장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용기를 낸 덕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많은 후배들을 구한 셈이야. 정말 그럴까? 그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군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거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문화 말이야. 그날 저녁 생활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최 중사와 김상병이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중사가 부임했고 병사들 사이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박정호 상병이 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서영 하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박정호 상병이야말로 고마워. 내가 용기 내서 증언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서영에게 다가와 사과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방관했던 이들도 이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서영의 눈썹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예전 모습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영은 부대 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폭염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더위마저 견딜만 했어요. 한서영 하사님, 눈썹 많이 자랐네요. 새로운 후임이 밝게 말했습니다. 응, 곧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어요. 하사님, 앞으로 저희들도 하사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용기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야. 서영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싸웠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소중한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서영의 속삭임이 여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앞으로 군대에 입대할 모든 후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이죠. 젊은 시절 우리도 부당함 앞에서 참고 견뎠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서영의 용기를 보며 그때 나도 용감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과 동시에 대견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